안녕하세요. 프라나 이비인후과 안철민입니다. 오늘은 그 목소리 떨림이 오는 연축성 발성 장애 또는 근긴장성 발성 장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목소리가 떨리는 경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그 사람들이 그 평소엔 괜찮은데 긴장된 상태라든가 또 어떤 문제가 예민해진 상태라든가 그럴 경우에 목소리가 변하거나 또 목소리가 떨리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목소리는 우리 그 심리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고 전신의 그 신체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그 결과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누구한테 전화를 걸거나 했을 때 목소리를 듣고 너 어디 아프냐? 너 무서운 일 있냐? 너 어디 안 좋은 일 있냐? 그걸 물어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다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좀 놀래서 그렇다, 누구 때문에 화가 나서 그렇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그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목소리라는 게 우리 몸의 전체적인 그 심리적인 거거나 심리적인 거, 물리적인 것, 신체적인 거를 표현하는 결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그 중에서도 목소리가 떨린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항상 예민하거나 긴장되면 떨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많은 경우에 예민하게 되거나 어떤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긴장이 되면은 실제로 호르몬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호르몬 변화가 오게 되면 실제로 위에서 천공이 생기기도 하고 혈압이 오르기도 하고 그런 변화가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생깁니다. 목소리도 그런 현상으로 생길 수가 있는데 보통 나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발표만 하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요, 그 기존에 내가 목소리 떨리는 그런 현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목소리라는 게 어려서부터 내가 서서히 변해오면서 지금 현재를 갖고 내가 그걸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가 오면서 목소리가 떨리거나 내가 소리를 떨리는 걸 갖고 있는 경우는 내가 잘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떤 과도하게 무슨 변화가 왔을 때 그 떨리는 것이 더 심하게 나타나면 내가 목소리 떨린다고 보통 표현들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기존에 내가 그 떨리는 그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발성장애, 근육을 막 힘을 주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근육을 과도하게 쓰면 쥐가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발성 근육이 쥐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긴장성 발성장애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그 근긴장성 발성장애라고 하는 병은 이름은 똑같지만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고 다양한 원인에서 오게 됩니다. 목소리가 경련이 나서 덜덜덜 떨리는 경우도 있고요. 성대 결절이나 폴립 같은 게 생기는 힘을 주는 발성을 해서 바람 새는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거꾸로 아예 목소리가 안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성대 마비가 있으면 성대가 다 안 다친다고 생각하는데 성대 마비가 어떤 성대가 다치거든요. 그럴 때 근긴장성 발성 장애 같은 주변에 잘못된 근육을 쓰는 발성을 하게 되면 성대가 더 벌어져 갖고 소리가 더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긴장성 발성 장애란 단어를 일정하게 써갖고 똑같이 생각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긴장성 발성 장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소리가 떨리는 경련이 오는 병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연축성 발성 장애라 그래서 근긴장 이상증, 복잡하죠?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오는 뇌 신경질환이고 이게 우리 몸 전체에 오게 되면은 장애 정도까지도 받게 되고 그런 상태인데, 그 중에서 이게 목으로만 오는 그 신경질환이 있어요. 근긴장 이상증이라 그래서. 그 중에서 성대만 오는 경우에 이제 연축성 발성장애라는 그 진단을 붙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혹자들은요, 근긴장 발성 장애는 말하는 습관이 잘못되거나 잘못된 발성으로 오는 병이기 때문에 음성 치료 같은 걸로 치료를 해야 되고 보톡스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연축성 발성 장애는 뇌신경 질환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음성 치료는 효과가 없고 보톡스 같은 주사가 반응을 잘한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임상적으로는요, 근긴장 이상 발성 장애하고 연축성 발성 장애를 소리를 듣고 검사를 해서 구분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두 가지 질환은 대개 섞여서 같이 오게 돼요. 연축성 발성 장애가 오게 되면은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발성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정상 발성을 하는 사람은 소리를 편안하게 내면서 약간 풀어지지만 그렇지 않고 떨리는 소리가 내는 분들은 2차적으로 근긴장 이상 발성 장애라는 2차적인 발성 형태가 만들어지게 돼서요. 또 다른 힘을 주는 그런 발성을 하게 돼서 대부분의 연축 발성 장애가 있는 경우엔 근긴장 발성 장애가 섞여 있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설명하는 건 잘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치료는 역시 증상 자체를 빨리 없애고 완화해주는 방법은 그 보톡스라는 주사를 성대에 놓는 겁니다. 보톡스라는 것이 성대에 놓으면 그게 마치 독약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요. 가장 목소리를 쉽게 낼 수 있는 방법의 한 가지가 돼요. 그래서 보톡스를 장기적으로 맞게 되면은 일단은 뇌에서 소리내는 기전이 좀 바뀌는 걸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대가 항상 일정한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내는 또 형태, 발성 습관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랜 기간 주사를 맞으면서 증상이 완화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완치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기에 음성 치료라는 걸 해서 정상적인 발성을 하고 부족한 발성을 강화시키고 근육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팔다리가 아플 때 물리치료를 받고 운동을 같이 겸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성치료라고 하는 거는 물리치료를 받아서 정상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거고 또 무슨 운동 같은 걸 하게 되고 무슨 짐에서 체육을 하고 훈련을 하게 되는 거는 발성을 더 강하게 하는 그런 발성 훈련 같은 걸 같이 덧붙여 가지고 좀 더 발성 기능을 조절하고 잘 할 수 있도록 강화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거기에 2차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약을 쓸 수도 있어요. 대개 이런 데 쓰는 약은 신경안정제나 간질약 같은 그 근육을 좀 이완시켜주고 심리적인 상태를 좀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약들을 많이 쓰게 되고요. 실제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호르몬 분비가 돼서 목소리 떨림이 오게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목소리가 경련이 오는 질환을 갖게 되면은 누구든지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 2차적으로 다른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목소리가 떨리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그런 것을 완화시켜주는 약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떨리는 경우는요, 혼자서 해결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잘 낫지도 않는 병이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건 보톡스란 주사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빠르고요. 두 번째로는 음성 치료나 발성 훈련을 본인이 열심히 배워서 해가지고요. 내가 정상적인 말하는 기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기본이 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약을 같이 복용을 하시면서 내가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잘 안 낫는 병이라고 하니까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질환은요, 고쳐야 되는 병이 있고 고칠 수 있는 병이 있지만 갖고 가면서 같이 살아가는 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건 완치가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놔두고 방치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런 목소리가 떨리는 병은 완치가 쉽지는 않지만 고혈압, 당뇨 같이 적절하게 약을 먹고 건강관리 잘하고 생활습관 잘 조절하시고 운동 적절하게 하시게 되면은 세상 살아가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떨린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떨리는 목소리가 있다고 해서 혼자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아요. 가장 중요한 검사는요, 내 발성 기능이 어떤지를 먼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발성 검사를 해야 되는데 목소리를 내 가지고 소리를 내는 호흡, 또 목소리 특징, 성대 움직임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검사가 있어요. 그 검사를 해보시면은 내 목소리의 특징이나 심한 정도를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대 움직이는 거를 다양한 발성을 해갖고 성대가 어떤 상태로 나타나고 목소리가 언제 떨리고 어떤 형태로 떨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검사를 해서 음성 치료를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뭐 이런 소리를 반복하는 치료가 아니고 나에게 맞는 소리를 내는 것이 어떤 건지를 찾아서 내가 부족한 걸 발달시키고 잘 되는 부분을 더 좋게 해주고 안 되는 부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음성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보톡스 주사를 맞더라도 나한테 맞는 용량, 나한테 맞는 적합한 위치, 나한테 맞는 적합한 기간 그런 걸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똑같이 주사 맞고 똑같이 쉰소리 나고 똑같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발성이 다 다르고요. 사람마다 말 쓰는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에게 적합한 위치, 용량, 그릇, 또 기간 같은 걸 정해서 찾아갈수록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목소리가 떨리고 경련이 오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 느끼지 않고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목소리 떨린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이겨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